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이 무역기술 장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고려대학교 소속의 강병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무역기술 장벽, Technical Barrier to Trade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기술 장벽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쉬운 용어는 아닌데 조금 그 이해하기 쉽도록 좀 노력해서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역 장벽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가 간의 그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무역이라고 하고, 그런 무역이 발생하는 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우리가 이제 무역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역 장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하나는 관세 장벽, 또 다른 하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관세 장벽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의 이 경계, 보더를 통과하는 데에 따르는 그 세금을 우리가 보통 이제 관세 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관세 장벽은 가트 체제 이후로 이제 서서히 낮춰져 가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WTO 체제가 되면서 관세 장벽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 각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비관세 장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기술 장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술 장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역 상대국 간에, 즉 수입하는 국가와 수출하는 국가 간에 표준이나 기술 규정 혹은 적합성 평가 절차가 서로 다름으로써 기업들이 자국의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의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따라서 상품을 제조해야 됨으로써 치르게 되는 비용 상승 등을 우리가 기술 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조금 설명을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표준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자는 이 상품에 적용되는 표준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낼 텐데, 만약에 이 상품에 대한 표준이 우리가 수출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혹은 유럽 이런 등지에서 다른 표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들은 자국, 즉 한국 내의 판매를 위한 생산 설비를 따로 갖춰야 되고, 또 수출을 위한 생산 설비를 또 따로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당연히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원가 상승 요인은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역 기술 장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트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가트와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세계 무역 기구 WTO와의 이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가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제네바 관세 협정으로 출발을 해가지고서 회원국 간의 채국 대우를 보장해 준다든지, 국제 무역과 물자 거류의 증진을 목표로 두고서 이루어진 국제 협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관세를 이제 완전히 없애자라고 하는 이제 주장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세계 무역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 기구로서 이제 WTO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WTO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비관세 장벽도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중에 무역 기술 장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다. 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기구로서의 역할을 WTO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장벽의 이 증가 추세를 보게 되면은 가트 출범 이후에 관세 장벽이 서서히 낮추어지고, 이제 WTO가 출범하게 되면서 관세 장벽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들은 자국 산업의 이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세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게 되니까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역 기술 장벽이라는 것이고 WTO 출범 이후에 각국의 무역 기술 장벽들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WTO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국제기구인데 이런 기술 장벽이 왜 세워지느냐라고 하니까 이 회원국들은 WTO 회원국들은 이런 기술 장벽을 만들 때에 다들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그럴싸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국민의 안전, 보건, 또한 환경보호 혹은 국방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다양한 새로운 기술 장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이 중요한 우리나라 성장의 한 축인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술 장벽을 피하고 우회해서 수출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기술 장벽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이 무역 장벽 사례가 되느냐라고 하면 유기농 농산물 품질 인증 마크인 오르가닉 마크를 부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 물론 이제 이러한 인증 마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니까 환경도 보호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 마크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수출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받지 않아도 될 인증 마크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인증 마크들은 그 수출업자들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의 또 다른 장벽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장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경우에 2009년도에 도입을 한 자동차의 측면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 과거에는 이런 측면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는 데에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측면 에어백을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교역의 장벽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무역 장벽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수출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90년대 후반의 과거에 유럽연합에 있어서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아주 독성 물질에 대한 관련 기준을 좀 강화하였습니다. 그건 자국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죠. 하지만 이에 따라서 회원국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을 포함한 8개 회원국이 기존 기준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서 이들 국가의 곡물을 수출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견과류 수출이 약 6억 7천만 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역 장벽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 장벽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표준이나 기술 규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고 또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무역 장벽의 경우에 과학적 근거가 없이 국내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규제가 만들어지면은 수출국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기술 규제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은 개도국들은 이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에서 나온 보고를 보게 되면은 EU 내의 총 무역량의 약 97% 정도가 이런 표준이나 강제 기술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IT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인증 부분이 매년 약 13억 불의 경제적 부담을 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EU 간의 통신기기 교육에 있어 가지고서 이와 같은 표준이나 기술 기준의 차이에 따른 부담을 없앨 시에는 관세가 6%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규제가 과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국민의 안전, 보건,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그런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도구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따라서 이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그 수출의 그 성장을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수출 상대국의 기술 장벽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를 통해서 아주 빠른 대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이 뭐고 기술 규정이 뭐고 적합성 평가가 무언가 하는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그 표준은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시간도 그 표준에 의해서 맞추어져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표준과학연구원 대전에 있는 크리스에 있는 그 시계는 30만 년의 1초가 그 차이가 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시계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양치질 할 때도 칫솔이나 치약도 표준이나 시험 방법 등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출근하고 사무실 도착해서 승강기를 타실 때도 승강기 안전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도 표준화된 사내 작업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하실 때도 식품 안전 표준이 적용이 되고, TV를 보실 때도 TV의 제품 표준도 있고 전송 방식의 표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쭉 다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표준들은 그 대부분 다 자발적입니다. 충족하지 않아도 그 시장에 제품을 내어놓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표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죠. 따라서 표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품, 서비스 등의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표준화 기관에 승인된 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품질 향상입니다. 표준을 충족시키면은 최소한의 품질은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카드가 전국에 다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한정이 되어 있었죠. 서울에서 사용하던 교통카드는 부산이나 대구에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전국이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표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표준을 통해 가지고서 부품을 통일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이런 표준화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년 4% 정도의 부품이 증가한다라고 OECD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런 그 표준화된 그림 표지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표준의 역할은 좀 정대되면서 이 시스템 간 상호 운용을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책임, 경영 시스템, 보건 안전, 부패 방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ISO, IC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있어서도 정의되고 있습니다만은 WTO, TBT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표준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술 규정이란 뭐냐 하면은, 표준은 자발적인 것에 비해서 기술 규정은 법에 의해 가지고서 강제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기제품안전법과 같이 그 국민의 그 생명이나 그 안전에 영향이 가는 것들은 기술 규정으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합성 평가란 뭐냐라고 하니까, 이런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모든 절차를 우리가 적합성 평가 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표준을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은 이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서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시제품을 가지고서 시험하고 인정하는,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절차들을 우리가 통칭해가지고서 적합성 평가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인증, 시험, 검사, 교정, 그 다음에 공급자 적합성 선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공급자 선언은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시장 진입에 영향을 주는 무역기술 장벽의 종류들은 그 국가 간의 다른 표준, 또 자국 제품과 수입 제품의 차별 대우, 또 불필요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중복, 그 다음에 기술 규정의 투명성이 없다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 또한 관료주의적 절차, 이런 것들이 그 장벽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 간단한 사례를 한번 여기서 보시면 될 텐데, 만약에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서 A국은 앞면과 측면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했고, B국은 좌석 벨트와 앞면 에어백을 요구했다. 이 경우에
A국이나 B국의 자동차 제조업자는 상대국의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야 되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역 기술 장벽이 되겠습니다. 대만 TV 및 모니터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규제는 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까지가 이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피폐된 세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시에 국제 경제 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무역 분야에서 만들어진 것이 가트라고 하는 그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이 있습니다. 국제 기구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국제 기구 역할을 하면서 국제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었고 1995년에 이 가트가 WTO 세계 무역 기구로 확대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가 설립이 되고 이 규범의 틀을 가진 국제무역 체계가 공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을 이 국제규범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가트가 출범이 된 게 1948년인데 주로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가 70년 후반에 동경 라운드라는 것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기술 장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지고 이 필요성이 증대가 되면서 최초로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 협정이 70년 후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이 TBT 협정이라는 것이 이후에 WTO에서는 농업협정의 부속소로 만들어진 SPS 협정, 위생검역협정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됐었고,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동안에 이 TBT 협정 자체도 상당히 룰이 개선이 돼서 지금의 형태로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TPP 이후에 USMCA 등을 통해서 이 TBT에 관련되는 국제규범이 미국이 주도하는 FTA 규범 하에서 또 다른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